사람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관계를 만든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진 않으신가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자려고 누운 침대 위에서 낮에 들었던 그 말이,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 사람은 이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을 텐데 우리는 혼자서 그 대화를 수십 번 되감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하루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속 재판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이자 검사이자 판사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혼자 지쳐갑니다. 왜 이럴까요?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든 걸까요? 심리학자이자 롤러코스터의 생존자인 빅터 플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선택 안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빅터 플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집도, 자유도.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용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수용소 같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직장 상사의 날선 피드백, 읽고도 답장 없는 카카오톡, SNS에서 나만 빠진 모임의 사진, 내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친구. 이 순간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1, 빠르고 감정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뇌. 시스템 2, 느리고 논리적이고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즉각 상처받거나 화가 나는 건 시스템 1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의 기본값입니다. 동굴에서 살던 시절 빠른 반응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적인지 아군인지 위험한지 아닌지를 0.1초 안에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뇌는 아직도 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상사의 한마디에 위협을 느끼고 친구의 짧은 답장에 거절감을 느끼고 SNS 댓글 하나에 하루가 흔들립니다. 뇌는 모릅니다. 저 말이 물리적 위협인지 그냥 피곤한 사람의 실수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시스템 2가 필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건가? 내 감정은 어쩌라고? 하지만 카네기가 말한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비판받으며 방어합니다. 비판받으면 닫아버립니다. 불평을 들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기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은 착하게 살기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계를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현대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즉각 카톡으로 소남을 쏟아내는 것, 상대방의 SNS에 비꼬는 댓글을 다는 것, 회의 중에 상대 의견을 즉석에서 깎아내리는 것. 이 모든 행동은 내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반응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장면 하나, 직장에서 팀장이 회의 중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특별한 설명 없이 지나쳤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즉각 반응하는 시스템 1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무시당했다.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표정이 굳고 나머지 회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퇴근 후에도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팀장도 그날 아침 윗선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들었지만 메모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무시당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상처받고 지쳐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가까운 관계에서 오랜 친구에게 연락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시스템 1, 내가 잘못했나? 사이가 멀어진 건가? 나한테 화가 나 있나? 하지만 그 친구는 그저 바쁘거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요즘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해석이 내 감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 셋, 가족 사이에서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입니다. 야, 너 그거 나이에 그것밖에 못 벌어? 너 친구는 벌써 결혼했다더라. 그 말은 몇 초 만에 끝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몇 시간, 심하면 며칠 동안 이어집니다. 그 말의 배경이 무엇인지, 사랑이 서툰 방식으로 표현된 건 아닌지 우리는 해석할 공간을 갖기도 전에 이미 상처받아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는 시스템 수준까지 내려간다. 반응도 습관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 방어하는 것, 상처받으면 며칠 동안 곱씹는 것, 화가 나면 즉시 표현하는 것. 이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패턴입니다. 내 몸에 새겨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클리어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라는 것. 반응을 바꾸는 것도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연습하면 됩니다. 2초의 공간.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건드릴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딱 2초를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는 시간이죠. 그 2초 안에서 뇌는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처음엔 잘 달리지던 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다리는 무겁고 멈추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주려고 합니다. 버텨야 한다고,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지만 경험 있는 러너들은 반대로 합니다. 속도를 조금 줄입니다. 호흡을 다시 맞춥니다. 몸에 맞게 리듬을 재조정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상대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건 가속이 아니고 감속입니다. 조금 덜 반응하는 것, 조금 더 기다리는 것,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강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기록이 명상록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황제도 수용소 생존자도 노벨상 수상자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중립입니다. 그걸 해석하는 것은 경험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권한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은 의견, 동기, 욕망,
혐오다.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은 몸, 재산, 명성, 권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힘 밖에 있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면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생각, 이것들은 내 힘 밖에 있습니다. 내 반응, 내 해석, 내 다음의 행동, 이것들은 내 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힘 밖의 것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 힘 안에 있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세상 모든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겁니다. 관계는 어떤 큰 사건으로 바뀐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관계는 매일의 작은 반응들로 쌓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눈을 굴리는 그 0.5초,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한마디 더 던지는 그 순간, 상대 이야기 중에 핸드폰을 보는 그 습관,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온도를 만듭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예민해 보일 때 한 발 물러서는 것, 내가 맞더라도 지금은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의 실수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는 한 번의 극적인 화해가 아니라 수백 번의 작은 반응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반응을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질이 바뀌면 내 하루가 바뀝니다. 내 하루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간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자유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였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거창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누군가의 말이 나를 건드리는 순간 2초를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반응이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이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관계를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호더스 위딘에서 함께 걷습니다. 안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